네, 오늘은 필리핀에서 주택을 임대차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내용들 영상 2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내용들 네 번째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될 경우, 다시 말해서 이 계약을 중도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참 황당한 내용들이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집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 할 경우에 남은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전액 다 지불하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집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남아있는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전액을 다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2년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어느 그 인근에 있는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하게 돼가지고 1년 있다가 집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에 내가 이사를 가려면은 남은 1년치, 아직까지 살지 않은 남은 1년치의 집세를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1년치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은 주인이 짐을 빼지 못하도록 합니다. 특히 이 콘도미니엄이나 빌리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승인을 해준 승인서가 없으면은 이 짐들을 게이트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게이트에서 경비들이 허락을 안 해줘요. 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그래서 그 주인과 합의가 돼야만, 그래서 주인이 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허락을 해줘야지만 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서 조항 하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 어떻게 내용이 기재되어져 있는지,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다 내고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보증금도 떼이도록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보증금만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이사를 나가도 되도록 되어져 있는지, 가능하면 여러분 중도에 내가 이사를 가게 됐을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승계해도 되도록 그렇게 해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해서 우리 집에 와서 남은 기간 동안 살게 하고 내가 이사를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계약서상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까지로 제한되어져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렌트해 주면서 집에 몇 명 이하만 거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집을 렌트를 했는데 이 집에는 뭐 7명이면 7명, 5명이면 5명 이상은 거주할 수 없다라고 조항을 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인데 방 5개짜리 집을 렌트를 했는데 세상에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을 5명으로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5명 이상은 거주하면은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찾아와서 한 2, 3일 묵고 갈 때도 찾아와서 묵을 수 있는 손님을 몇 명 이하로 제한을 두는 겁니다. 참 황당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계약서를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주인이 매일같이 와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만약 주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할 때는 얼마든지 계약 위반으로 몰아가서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쫓아낼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내가 그 집에 사는 동안에 그 집에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도 반드시 이 계약서상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사소한 문제들은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해결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수도꼭지가 터졌다든가 수도꼭지만 하나 사서 갈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메이저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벽에 금이 갔다든가 천정에서 비가 샌다든가 이런 큰 문제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약서는 보면은 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필리핀은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담벼락이라도 무너진다든가 아니면은 건물 벽에 금이라도 가서 벽을 헐고 새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전에 살던 집에서 내가 쓰던 인터넷이 아직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 이사간 집에는 그 인터넷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여러분도 어떻게 할 겁니까? 새로 이사간 집에 인터넷을 놔야 되겠는데 내가 그 전에 쓰던 게 라인이 없어서 인터넷 설치가 안 된대요, 그 집에. 그러면은 라인이 있는 다른 인터넷을 신청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비싼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인지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고 렌트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는 이건 특별히 마닐라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콘도미니엄으로 이사를 가실 경우에는 반드시 주차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닐라에 있는 콘도미니엄은 대부분이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이 콘도미니엄을 살 때에 콘도미니엄은 우리 한국의 아파트 같은 것이죠. 콘도미니엄을 살 때에 주차 공간을 별도로 따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만도 따로 사고 팔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콘도미니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주차 공간 3개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임대를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그 콘도미니엄 주인이 주차 공간을 사지 않았다면, 확보가 안 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집에 이사 가서 거기에 사는 입주자라 하더라도 주차를 하기 위해서 비싼 주차비를 별도로 내고 주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도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사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제목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집의 핸드폰이 잘 터지는 지역인지, 택시나 대중교통은 원만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인지, 또 침수 지역은 아닌지, 좀도둑들이 많은 그런 지역은 아닌지, 또 혹은 비행기 소음이 많은 지역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서 쾌적하게 오랫동안 잘 지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반드시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필리핀에서는 변호사 공증을 받지 않으면 그 계약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이 공증을 받을 때는 임대자나 임차자가 같이 변호사 앞에 가서 공증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집주인이 자기가 아는 변호사 찾아가서 세입자랑 같이 온 걸로 해서 그렇게 공증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반드시 집주인한테 공증받은 계약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공증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주택을 임차한 것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 보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주택을 렌트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정말 쾌적하고 행복한 필리핀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